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1부에 이어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만의 정서적 쉼터로 유튜브에 빠지게 되었다 했는데요. 그러면 2부에서는 어쩌다가 유튜브가 윤석열 만세 찬양을 했는지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는 처음부터 이렇게 덩치가 큰 건 아니었어요. 우리 유튜브가 덩치를 키운 게 언제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집니다.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니까 뭐 KBS, MBC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문화일보, 조중동, 한겨레, 경향 모든 기성 언론들이 박근혜로부터 등을 돌려요.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바로 요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그런데 모든 기성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돌아서니까 요분들이 찾은 대안이 있죠. 그게 바로 보수 유튜브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슈퍼챗을 걸고 이것이 첫 번째 보수 유튜브의 비즈니스 모델 박근혜 탄핵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어요. 이제 보수 유튜버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해집니다. 요거는 어려울 게 없이 바로 그냥 문재인 정권 때리기였어요. 뭐 주사파 문재인이 나라 망친다, 북한에 내통한 간첩이다, 뭐 요런 구호들 보수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에게 대항하려면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고 보수 유튜버에게 슈퍼챗을 쏴달라. 또다시 돈을 벌어요. 이것이 보수 유튜브의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시간이 흘러가자 이제 총선이 시작되게 되죠. 그러면서 보수 유튜버들은 우리가 총선에서 이긴다 하기 시작합니다. 뭐 미래한국당이 뭐 전국민 정당이 된다든지 뭐 이 정도로 약하죠. 이제 200석 지릅니다. 200석.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대 총선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죠. 민주당 180석이 이루어집니다. 이 보수 유튜버들은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문재인이 나라 망친다. 우리 200석 간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180석이나 되는 참패 중에 참패를 하게 되니까 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옵니다. 바로 부정선거예요. 이걸로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요렇게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슈퍼챗을 몰고 정말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예 난입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는 유튜브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자기들은 선관위 난입하고 이런 식으로 또 보수 유튜버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입니다. 세 가지 정리했어요. 박근혜 탄핵 무효, 반문연대,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부정선거 유튜브로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선이 다가오게 됩니다. 누가 당선이 되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다시 치명적인 난관 오류에 봉착하게 돼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박근혜 탄핵 무효죠. 그런데 박근혜 특검 때 제일 활개친 사람 누굽니까? 박영수 특검 4팀장 하면서 한동훈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20년 구형하고 형까지 이끌어내었죠.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반문재인 연대예요. 반문재인 연대인데 이거 뭡니까? 문재인 정권 밑에서 제일 출세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분 아니에요? 요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벼락 승진하고 검찰총장까지 해요. 자,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 부정선거입니다. 그런데 누가 당선됩니까? 누가 당선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죠. 사실 보수 유튜버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돼서 계속 해먹길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유튜버들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거예요. 요 비즈니스 모델 세계를 지키면서 계속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무엇이 나오냐? 윤석열 찬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고 구형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뛰어난 하늘이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재인 정권에서 출세한 사람 맞아요. 맞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늘이 내린 백마탄 초인이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부정선거도 맞아, 맞는데, 대선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은 이 한반도 역사에 다시 없을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튀어나옵니까? 만세찬양 튀어나오죠. 윤버지 이런 거. 어? 윤석열 더하기 아버지의 합성으로 윤석열의 아버지처럼 자상, 아우, 씨. 요런 거 나옵니다. 요, 뭐, 기성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한동훈남, 명석열, 요 위대하신 분들이잖아요. 위대하신 분들. 그러니까 만세창양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가요, 이제. 이제는 국민들도 정신을 놔야 이거 따라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유튜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국내 정치에는 요 김건희 무당 세력들을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외교에서는 버려졌는데, 그런 내가 유튜브만 들어가면, 뭐, 백마탄 초인 다시 없을 한반도의 구원자가 되니까, 유튜브에 완전히 마탱이 가버립니다. 그 유튜버들은
계속 비즈니스 모델을 이어가요. 박근혜 탄핵 무효. 그래서 뭐합니까? 박근혜 사저 찾아가서 맨날 업대를 빌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 계속합니다. 총선에서 참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부정선거에. 뇌리에, 이 사람 뇌리에 박힌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털어야 한다고 계엄을 내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유튜브에 빠졌고 그 유튜버는 어떻게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선관위를 털게 사주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시간이 된다면 블랙핑크 공연 일정 맞추지 못해서 국가안보실장이 잘리는 사건의 비하인드와 롯데리아 버거보살님이 자주 다녔던 점집에 제가 한번 다녀와서 점을 보는 그런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컵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